다시 엄마. 제목 그 피아노는 엄마의 청춘이었다. 그리고 나의 추억이었다. 엄마, 이제 이 피아노는 치우자. 안마의자 하나 사줄게. 솔직히 치지도 않고. 그게 엄마한테 더 좋잖아.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낡은 피아노, 까만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고 덮개에는 먼지가 내려앉았다. 건반 몇 개는 조율이 필요한지 누르면 건반만 눌리면 찌그러진 소리를 냈다. 요즘은 피아노 위에 차키, 약봉지, 외출용 가디건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다. 마치 거실 한켠의 짐 선반 같아 보이기도 했다. 마치 엑스바이크에 옷을 걸어놓은 것처럼. 하지만 엄마는 화들짝 고개를 들더니 정색을 하셨다. 그깟 의자 하나랑 바꾸겠다고? 안 돼. 그건 엄마 청춘이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꿈, 엄마의 청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떤 존재였다. 1. 아가씨 시절의 엄마. 엄마는 방직 공장과 학업을 함께하는 대전에 있는 한 야학학교 같은 학교를 나오셨다. 이 학교는 최근에 폐교한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엄마의 기억 속에 강한 추억인지 지금도 자주 회상하시고 그 당시 시절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만나시고는 했다. 야, 넌 참 유별나게 그 피아노만 보고 있더라. 엄마가 방직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에게 들었다던 말이다. 쉬는 시간마다 엄마는 작업장 옆 음악실을 힐끔힐끔 바라보곤 했단다. 나는 그냥 건반이 왜 이렇게 반짝거릴까,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어. 엄마는 대전에 있는 방직 공장과 연계된 고등학교이다 보니 아침엔 실을 감고 점심시간엔 교실로 뛰어가 수업을 듣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 오후를 보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엄마는 그 시절을 묵묵히 견디셨다.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 오늘은 도레미까지 쳐볼 수 있을까? 멋지게 연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배우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을까? 공장에서 받은 첫 월급 일부를 떼어 엄마는 중고 피아노를 샀다. 집은 좁고 살림살이도 빠듯했지만 작은 방 구석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 앞에 앉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했다. 밤이면 손끝에 집중하며 엘리제를 위하여를 익히고 음악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음표를 적어가며 연습을 반복하셨다. 나 그 악보 얼마나 복사해서 베껴 썼는지 몰라. 복사비 아끼려고 일일이 손으로 그렸어. 그게 엄마의 작은 행복이자 유일한 자기만의 시간이었다. 2. 시댁살이와 피아노.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갔던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셨다. 결혼 후 엄마는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시할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시동생들까지 많은 식구들 틈바구니에서 엄마는 방 한 구석에 피아노를 조용히 들여놓았다. 피아노는 그냥 덮어두고 살았어. 피아노복까지 씌워놓고 말이야. 삶은 바쁘고 정신없었다. 끊이지 않는 집안일, 말수가 적은 시어른들, 때로는 눈치 보며 숨죽여야 했던 시절. 그 속에서 피아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엄마는 피아노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다시 칠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이젠 정말 못 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결국 피아노는 시댁 한 구석에서 덮여져서 지냈다.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 엄마는 어른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고 집이 조금이나마 비면 말없이 건반을 한번 눌러보셨다고 했다. 땡 울리는 그 소리에 엄마는 울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3. 100일 된 아들과 함께 돌아온 피아노. 내가 태어난 지 100일 즈음 부모님은 작은 전셋집으로 분가하셨다. 이젠 우리 집이 생겼잖아. 피아노 다시 데려오자. 엄마는 다시 결심하셨다. 피아노를 가져오자.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 옆집 슈퍼 아저씨의 트럭에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내가 너무 무리했지. 그냥 이삿짐 센터 불렀어야 했는데.
이불로 감싸고 고무줄로 묶고 엄마는 모든 준비를 직접 하셨다. 하지만 골목길을 돌던 순간 쿵 피아노가 트럭에서 굴러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더라. 그 소리 아직도 생생해. 모서리가 깨졌고 건반 몇 개는 금이 갔다. 엄마는 묵묵히 깨진 모서리를 손으로 쓰다듬고는 다시 조심스레 실으셨다. 피아노는 집으로 오지 못하고 센터로 가서 큰 비용을 들여서 고쳤다. 그렇게 피아노는 다시 우리 집에 왔다. 4. 피아노와 함께한 나의 성장기. 나는 7살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녔다. 엄마가 손을 꼭 잡고 데려다 주셨다. 나는 다 못 배웠지만 너는 제대로 배워봐. 엄마, 선생님이 무섭게 혼내. 당시에 나는 피아노 선생님이 손가락이 틀릴 때마다 모나미 볼펜으로 손등을 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괜찮아. 좀 혼나도 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사람 많아.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어느덧 체르니로 넘어가고 피아노가 손에 조금 익을 때쯤 선생님의 권유로 작은 지역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집에서는 그 낡은 피아노로 한없이 연습했다. 엄마, 이거 들어봐. 연습 많이 했어. 당시에 동그라미를 20개 그리고 X표를 빗금을 쳐가며 20번 이상씩 연습을 했다. 정말? 와, 눈 감고도 치겠네? 연습 많이 했구나. 내가 건반 위에서 느꼈던 설렘 그리고 엄마의 박수. 그건 무엇보다도 따뜻한 추억이었다. 지역 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 엄마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 우리 아들 상 받았어요. 나 닮았나 봐. 5. 시간이 흘러 엄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제는 엄마가 나를 키우던 나이가 되었다. 나는 이제 피아노와는 관련 없는 일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 특성상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맞다. 다시 부모님 댁에 갔을 때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엄마, 아직도 엘리제 치시네? 응, 이거만큼은 잊어버리기 싫더라고. 그 다음 소절은 왜 안 쳐? 기억이 안 나. 그 뒷부분은 안 익혔거든. 엄마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고 건반을 누르는 동작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건반 덮개를 열어보니 먼지가 소복하게 앉아 있었고 악보 사이에는 누렇게 바랜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엘리제를 위하여 첫 소절 다시. 6. 이제는 치우자고 말했을 때 엄마, 이젠 그만 치우자. 안마의자 하나 사줄게. 허리도 아프시잖아. 치우면 다시 못 만나. 내 청춘이 거기 있어. 그냥 건반이고 나무인데. 그게 그냥 건반이면 넌 그냥 내 아들이냐?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피아노는 엄마에게 그만큼 특별했다. 7. 우리는 그 피아노와 함께 산다. 나는 이제 그 피아노를 치우자고 말하지 않는다. 엄마, 피아노는 이제 누가 쳐요? 내가 치지. 일 은퇴하면 피아노 다시 배워서 칠 거야. 너 어릴 땐 자주 쳤지. 나 그때 엄마가 치던 소리 아직도 기억나. 그래? 그럼 오늘도 한 소절 쳐줄까? 피아노는 여전히 조금 삐걱대고 몇몇 건반은 소리가 엇나가지만 그 소리는 엄마의 손끝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엄마가 연주하는 그 짧은 한 소절 엘리제를 위하여를 녹음해 둔다. 언젠가 엄마가 곁에 없어도 그 소리는 남아있을 테니까. 그 피아노는 우리 가족의 연대기다. 엄마의 청춘이 있었고 내 어린 시절이 있었으며 우리 집에 따뜻한 시간이 있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야기. 그 피아노는 단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꿈이었고 내 어린 시절이었고 우리 가족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버리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물건에는 분명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엄마.
그 피아노는 엄마의 청춘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